대치동에서만 볼 수 있는 교재랑 엔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많은 문제집들이 있는데요. 모의고사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강대 K, 더 프리미엄, 서바이벌, 뭐 브릿지 등등 되게 많은 모의고사가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 1년에 거의 40개까지 모의고사는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40개도 브랜드마다. 네, 브랜드마다 40개. 그리고 교재만 생각을 해도 학원들에서 나오는 교재 컨텐츠들이 그냥 생각나는 걸로만 말씀을 드려도 100권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 분석집부터 시작해서 엔제, 개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자료만 모아도 100개가 넘어갈 거예요. 1년 수업을 들으면. 고1, 고2 때도 자료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고1, 2 학생들도 되게 많은 컨텐츠를 받고 있죠. 고1, 2들은 교재, 과제, 뭐 복습 자료, 유사문항 정도까지 제작을 한다면 고3 선생님들께서는 교재, 모의고사 복습집, 유사문항, 과제 적어도 7개, 8개 정도씩은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주 선생님들이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대치에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1인 기업이셔서 본인들의 이제 컨텐츠 팀을 갖고 계신 경우들도 되게 많고 수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재 연구들을 하시죠. 이전까지는 수업 준비하시느라 바쁜데 그럼 언제 보통 만드세요? 이제 수업이 10시 끝나고 나면 퇴근과 동시에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퇴근할 때쯤 주변 강사분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때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하면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고3 선생님들은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고1, 2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달려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고3보다는 컨텐츠 양이 조금은 적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는데 고3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엄청 달리시다가 수능 끝나면 이제 휴식기가 조금은 주어지니까 그 부분이 고3분들은 장점이지만 단점이 훨씬 크죠. 총량이. 예,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좀 알게 되면 뭔가 좀 조급해질 것 같아요. 나는 저런 게 없는데. 근데 일단 그렇게 많은 자료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전부 소화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일단 대부분 소화를 다 못해요. 어떤 자료를 얼마나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받는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무조건 정해줘야 돼요. 그걸 전부 소화하기는 힘드니까 우선적으로 나는 1번은 뭐, 2번은 뭐, 세 번째는 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야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아예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대치에 있는 컨텐츠가 당연히 좋긴 하지만 외부 학생들도 좋은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EBS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EBS를 되게 무시하는 학생들도 많고 EBS를 신뢰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게 EBS 컨텐츠가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충분히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고1, 2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싶다, 수능 기출의 미래, 그리고 내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럼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를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EBS 문제집을 활용해서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하기에는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가 좋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연계 교재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풀어줘야 되고 그 이후에 EBS에서 나오는 7대 함정, 4주 특강처럼 좀 테마별 문제집들도 있고 미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EBS 문제집들만 잘 활용해주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엔제도 풀어야 되고 기출문제집도 풀어야겠지만 적절히 잘 섞어서 활용을 하면 최상위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EBS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군요. 실제로 되게 좋아요. 일단 싸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주어지는 자료들인데 30문항짜리 이제 풀 모의고사가 아니고 10문항으로 구성된 미니 모의고사들이 많이 주어져요. 실제로 이제 EBS에서도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10문항씩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한 권에 3,300원이거든요. 엄청 싸요. 그런 거 그냥 가져다가 계속 풀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학생들은 왜 부족한 자료, 도움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 자료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싸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자료니까 학생들의 이미지 자체가 좀 EBS 문제집은 쉽다, 그리고 EBS 문제집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좀 짜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치에서는 이미 유료로 구매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굳이 EBS를 풀어야 되나? 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EBS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도 학교에 EBS 문제집을 가져가서 풀면 주변에서 굳이 EBS를 왜 풀어? 라고 얘기도 하니까 눈치가 좀 많이 보이죠. EBS로 공부하기에.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EBS. 진짜 괜찮은 문제집인데 주변 눈치 때문에 EBS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치에도 많죠.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EBS로도 충분히 최상위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물론 EBS만 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기출 문제집이나 시중 다른 문제집 같은 거를 잘 활용해주면 EBS랑 섞어서 공부를 했을 때 충분히 최상위권까지 가능하죠. 그냥 서점에 가서 있는 문제집들로도 충분히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죠. 자료 맹신하는 학생들 중에서 극상위권들은 또 많이 없어요. 어쨌든 본인한테 주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훨씬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면. 선생님도 지금 교재를 만들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교재를 만드셔서 있는 어떤 장점은 뭔가요? 학생들이랑 저랑 수업할 때의 탄탄함이 훨씬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나 중요한 문항, 중요한 풀이들을 제가 교재에 실어 놓으면 시중교재를 쓸 때는 수업 때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제 교재를 쓰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단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제 흡수하기에 좋고 저도 수업 때 강조하기 훨씬 좋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뭔가 탄탄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교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작곡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그때그때 제가 영감이 떠오르면 일단 그거를 좀 적어 놓고 시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그런 풀이들이 어디까지 접근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단원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단원으로 만든 것들을 이제 교재 구성에 첨가를 해서 매년 또 개정을 하고 매년 발전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실물로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런 교재가 있는데 뭐 자랑할 건 아니고 다들 쓰시는 거라. 선생님의 저 교재를 보려면 한강 수업 들어야만 볼 수 있나요? 물론 현강에서도 쓰지만 온라인용으로도 따로 조금 더 쉽게 제작을 해둬서 포텐으로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제 교재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선생님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어떤 교재든 상관없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주어진 거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평가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들이라서 무슨 교재든 본인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그냥 열심히 풀어내고 제대로 풀어내면 고3 학생들일지라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